발은 우리가 이제 걸을 때 또는 달릴 때 계속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전신 건강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발이 이렇게 개구리 발이면 좋은데 우리 현대인들의 발에 그렇지 못하니까 발이 이제 발 모양과 발가락 모양이 찌그러지기 마련입니다. 제 발이 요 오른쪽 발들을 보면 간격이 그나마 조금 있어요. 완전히 개구리 발까지는 아닌데 어느 정도 여기 사진에서 봤으면 사진을 가운데서 찍었는데도 이렇게 간격이 보이는데 왼쪽 발을 보게 되면 지금 요 발들이 요 왼쪽으로 좀 붙어 있죠. 엄지발가락이 좀 붙어 있어서 얘네들이 모여 있고 왼쪽 발이 그래서 무너져 있다. 그리고 이제 굳은 살이 요 왼쪽 엄지발가락 요쪽과 요 네 번째 일지랑 사지에만 항상 굳은 살이 생겨요. 오른쪽 발은 거의 굳은 살이 생기지 않고 왼쪽 요 1번과 4번에서만 굳은 살이 생긴다. 그 이야기는 발이 이제 무너지다 보니까 우리 발이 가운데로 되다 보니까 요 엄지발가락 쪽이 자꾸 비벼지는 거죠. 땅에. 발가락의 가운데 부분이 땅에 닿아야 되는데 발의 아치가 무너져서 안쪽으로 무너지니까 요 안쪽이 자꾸 비벼지니까 여기에 굳은 살이 생기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은 발 자체의 문제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골반이 틀어졌으니까 무릎이 틀어지고 무릎이 틀어졌으니까 발이 틀어진 걸 수도 있고 또는 반대 상지 때문에 우리 몸이 요 같은 방향 체인도 있고 요 반대 엇갈리게 되어 있는 체인도 있어서 제가 오른쪽 팔에 또는 팔이나 어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왼쪽 발이 무너진 걸 수도 있고 또는 의식 때문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소개팅할 때 상대방이 나에게 관심이 있으면 이렇게 바짝 앉고 나에게 관심이 좀 없으면 이렇게 뒤로 앉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게 실제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컨디션이나 기분이나 의식 상태에 따라서 근육의 힘이 들어가져서 자세가 바르게 올라오게 되는 경우가 있고 짜증나거나 우울하거나 처져 있거나 주눅 들면 우리의 의식이 뒤로 빠지면서 우리의 근육의 힘도 요 뒤쪽으로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얘네들이 영향을 다 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인체를 정형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물리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재활하는 방향에서 본다면 그 부위를 생각을 할 테고 발이 문제냐 무릎이 문제냐를 생각할 테고 정신과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의식의 문제이지 않을까 또는 뇌과적으로 본다면 식단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할 수가 있고 K 의느님들은 뭐 관심 없죠. 어차피 진통제랑 항생제 주면 되니까. 자, 그렇다면 임상가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항상 그렇듯이 전부 다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중요한 건 너의 원인이 발이냐 무릎이냐 골반이냐 반대쪽 상지냐 의식이냐 음식이냐를 따지기 전에 걔네들을 그냥 다 체크해서 나쁜 것들을 걷어내게 하고 좋은 것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치는 것이 발목 환자든 평발 환자든 발평 환자든 모두에게 적용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다면 항상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1번으로 챙겨줘야 할 것은 너무 많은 식사 횟수를 가지고 있진 않은지와 그 다음에 불량한 것을 먹지 않는지 인스턴트 음식을 먹는지 아닌지를 챙겨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의 평발을 고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쁜 것을 그만 처먹어라 라고 먼저 일갈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겠지요. 이것은 돼지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멸치에게도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뭐 소식자 이런 분들 보면은 뭐 하루 동안 과자 하나만 먹었다. 하루 종일 뭐 라떼 한 잔만 마셨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오히려 먹는 양이 적기 때문에 나쁜 비율이 엄청나게 높죠. 그래서 돼지라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막 먹기 때문에 내가 많이 먹은 것이 좀 아쉽긴 하지만 불량한 비율이 5대5가 될 수 있다면 멸치 분들이 식사를 신경 쓰지 않으면 이런 분들이 하루 동안 과자를 한 개 먹고 한 끼를 보냈다면 그러면 내가 불량하게 먹은 식단이 100% 다 불량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 또한 나쁜 것을 먹고 있진 않은지를 체크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 다음 물리적으로 내 발이 발가락 모양이 변형됐다거나 아니면 평발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물리적으로 그냥 벌려주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인터넷에 무지 외반증 교정기, 발가락 교정기를 치게 되면 많은 제품들이 나오지만 그래도 이 제품이 이게 뭐 TPI인지 뭔지 뭐 이런 고무가 아닌 실리콘이 아닌 그런 재질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나마 재질이 양호한 편이에요. 요게 제가 원가를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뭐 싸면 1,000원,
비싸면 2,000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나온 제품들 중에서는 제일 깔끔하고 막 무지성 물컹하지 실리콘으로 된 거는 또 너무 물컹한 느낌이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어차피 이게 뭐 크게 찢어질 일이 있다거나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쓰면은 양호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게 발가락을 벌려 주거든요. 근데 이 하는 것 자체가 요 내 발 사이에 요 발가락에 이게 끼게 되는데 요 발가락에 끼는 요 기구가 움직이지 않기 위해서 요 발바닥과 요 발등 부분에 이렇게 끼는 이게 굉장히 이물감을 줘요. 그래서 저는 무지외반증이 아주 심하다거나 평발이 너무 심해서 일단 좀 제가 봐도 좀 발 모양을 좀 강제로라도 좀 맞추고서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만 추천하고 그 외에 저는 사진으로 보니까 좀 평발 느낌인데요. 이런 분들에게까지는 그닥 추천하기는 좀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근데 이제 아주 심하신 분들은 일단 내가 발가락이 완전히 휘어 있는데 쟤네들이 일단 그냥 강제로 펴주니까 그 불편감이 확 주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럴 때는 추천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나쁜 것을 먹지 않고 식사를 신경 쓰고 물리적으로 이걸 풀어주려는 의지 정도가 있으면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재활 운동을 해야 되겠지요. 스트레칭만 하면 저것이 펴지지가 않고 스트레칭을 한 상태에서 안 쓰던 아이들이 깨어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류의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제가 딱 찾지는 못했고 코쟁이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서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엘라스테보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 엄지 발가락이 하자가 있으면 무릎도 영향을 줄 것이고 골반에 영향을 줄 것이다.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좁은 신발 신지 마라 뭐 대충 이런 얘기인 거고 이렇게 자꾸 평발이 돼서 이 전신이 무너진다. free 드릴을 준대요. 그래서 이렇게 발가락을 깨우는 거죠. 야, 일을 해! 라고 이렇게 발가락을 밴드로 걸고 강제로 땅을 누르라고 신호를 주는 거죠. 제 발을 아까 제가 봤었던 그 왼쪽 발을 보면 애가 똑바로 지지를 못하고 평발이 되면서 발이 무너지니까 발가락의 이 오른쪽 부분이 자꾸 땅에 대니까 얘를 밴드로 묶어서 야 정확하게 여기를 디드라고 이 신호를 여기에 근육과 인대와 건을 강화시키고 동시에 뇌한테 야 여기를 발을 걸을 때 더 세게 밟아서 올바르게 밟아야 돼 라고 신호를 주게 되는 것이죠. 요렇게 발가락을 걸어서 발가락한테 야 모이지 말고 발가락을 벌려 라고 신호를 준 상태에서 카프레이즈 들었다 올렸다 내렸다를 하면 요 뒤에 종아리를 비롯한 요 발 전체 근육들에게 역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야 라는 신호를 주면서 그것을 강화하는 훈련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아까 이제 종아리 쪽을 훈련을 해줬다면 물론 스쿼트가 종아리에도 도움이 되지만 역시 어찌 방식은 다 마찬가지예요. 이 발가락과 뇌에게 야 발가락을 엄지발가락을 모으지 말고 벌리는 게 정상이야. 벌리는 쪽으로 우리의 몸을 움직여라고 신호를 주면서 그것에 무게를 얹어주니까 거기가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류의 훈련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근데 이 아저씨는 영어가 좀 전 잘 안 들리는데 요 맥시 무브 비트 맥시가 아니라 무브의 맥시라고 하는 분인데 요 분이 아까 제가 위에서 설명했던 어차피 다 전신 문제다. 어차피 몸뚱아리 다 문제다라는 방식으로 운동을 하시는 분이어서 또 이분이 하는 운동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무릎이 모였다는 얘기는 곧 발도 모였다는 얘기고 어차피 다 같은 얘기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발가락 열심히 벌려주고 역시 같은 방향 그리고 발가락만 벌리지 말고 발목에도 힘을 줘야 되고 이분이 강조하시는 것은 스트레칭만 하지 말고 거기에 무게를 줘서 거기에 힘을 기르게 해서 그런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계시죠. 다 같은 거예요. 이 허벅지 사이에 요
요 기둥을 끼워서 우리 그 내전근 발을 안쪽으로 하지를 양쪽으로 모으는 그 힘을 쓰면서 그 상태에서 요 무릎 이하 주관절, 슬관절 이하를 밖으로 벌리는 동작을 하게 하면서 역시 계속 야 이렇게 발을 써야 돼를 계속 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도 풀어줘야 된다. 햄스트링도 단축이 되어 있거나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니까 거기를 계속 사용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무릎 통증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하라고 했는데 다 같은 거다. 무릎이 아프든 발이 평발이든 발이 아프든 발가락이 휘든 무지외반증이든 어차피 다 같은 방식이다를 설명하고 계시죠. 근데 이것은 저나 아니면 평발이 심하거나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해당을 합니다. 우리의 몸을 크가지 하체를 봤을 때 앞에, 뒤에, 오른쪽, 왼쪽, 요 오른발, 왼발 다 하면은 8가지 방향이 있죠. 이 8가지 방향을 운동을 하거나 또는 운동을 하지 않거나 또는 그냥 살아가거나 어떻게 하든지 이 8개 중에 어떤 분은 강해서 자꾸 더 쓰게 되고 어떤 분은 약하기 때문에 점점 사용하지 않게 돼서 그 편차가 계속 생기면 그 편차가 불균형을 일으키기 때문에 어차피 다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식단과 운동은 역시 이것도 어차피 다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의지가 있느냐가 되겠지요. 저도 발이 저런 것을 한 5년 전, 7년 전, 8년 전, 한 10여 년 전에 달리기를 한창 할 때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냥 열심히 달리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저 상태에서도 서브3가 가능했기 때문에 별로 고쳐야 되겠다는 인식이 없었는데 이제 제가 곧 40대를 준비하고 있고 내년에 한 달에 마일리지를 650km 정도로 한번 달려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이대로 계속하면 부상이 오겠다. 제가 지금 평발이라 보행에 문제가 있다거나 달리는데 문제가 있지 않더라도 이것이 계속 축적된다면 결국에 큰일이 나서 출퇴근을 뛰지 못하고 다시 전철을 타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저도 몇 달 전부터 고치는 다양한 재활 운동과 식단과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한번 고쳐보고 싶다. 발이 딱 발가락들이 개구리발처럼 바닥을 딱 뒤져줘서 내가 딱 서 있을 때 이렇게 바른 자세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걸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한다면 같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